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그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로그룹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재무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제러미 호프먼이 직접 발표한 내용에만 딱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COO 큰 그림이나 또 복잡한 Q&A 세션은 잠시 미뤄두고요. 오직 CFO가 회사의 숫자들, 그러니까 재무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그 목소리를 직접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택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진로가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CFO의 발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CFO의 발언은 사실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전략 실행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CFO가 어떤 부분을 딱 집어서 강조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CFO가 발표한 3분기 전체 실적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봤는데 숫자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던데요. 이 어려운 시장을 생각하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CFO도 바로 그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3분기 총 매출이 6억 7,6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수치고요. 16%요? 와, 네, 게다가 진로우가 원래 예상했던 그 전망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상단,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예상치마저 넘어섰다고 밝혔어요. 예상보다 더 잘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럼 수익성 쪽은 어땠나요? 매출만 늘어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수익성도 상당히 좋았어요. 조정 EBITI라고 하죠. 보통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고 실제 영업으로 번 돈. 이게 1억 6,500만 달러로 이것 역시 전망치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도요? 야, 네. 그래서 EBITI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률이죠. 이게 24%를 기록했는데 작년 3분기보다 200 베이시스 포인트, 쉽게 말해 2%포인트가 개선된 겁니다. 마진율이 2%포인트나 올랐다. 네. 그리고 이걸 지난 1년치 누적으로 보면요. 전년 대비 무려 29%나 성장했어요. 와, 지난 1년간 29% 성장 대단하네요. 외형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다졌다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순이익도 흑자를 기록했다면서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맞습니다. 이 부분도 CFO가 꽤 중요하게 언급했어요. 갭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 1,00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달러 흑자.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은 기업들에게 정말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흑자를 냈다는 건 뭐랄까 비용 관리나 운영 효율성이 상당히 좋았다는 뜻이죠. CFO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 전략 잘 먹히고 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요. 어떤 사업 부문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는지 CFO 설명 중심으로 한번 보죠. 역시 가장 큰 부분인 주택매매, 포세일 부문부터 봐야겠죠. 네, 주택 매매 부분 매출은 4억 8,8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습니다. 10% 성장. 호가 탁 강조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0% 성장이 미국 전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 같은 곳에서 산업 전체 성장률을 집계하는데 그게 한 자릿수 중반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진로우는 그것보다 약 5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5%포인트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와, 시장 평균보다 5%포인트나 더 성장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핵심인 주거용 매출, 레지던셜 레버뉴만 따로 보면요. 4억 3,500만 달러로 7% 성장했어요. 네, 7%. 근데 여기서 CFO가 좀 재밌는 분석을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 3분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보다 4%포인트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대요. 비교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되는 작년 실적이 더 좋아서 그걸 넘어서기가 더 힘들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오히려 이전 분기보다 1%포인트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의미 있네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히려 성장 속도가 붙었다는 거니까. 네, 뭔가 진로의 서비스나 전략이 시장에서 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모기지 사업은 어땠나요? 여기도 성장률이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모기지 매출 5,300만 달러로 무려 36%나 성장했어요. 36%요? 와. 네, CFO 설명은 이렇습니다.
진로 홈론스를 통해서 주택 구매자들이 금융상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전략, 그게 먹혔다는 거죠. 실제로 주택 구매를 위한 신규 대출 실행의 규모를 보면 13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어났어요. 57% 증가? 단순히 집 찾아주는 걸 넘어서 금융까지 연결하려는 전략이 통하고 있군요. 그렇죠. 집 찾는 것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려는 수요를 잘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임대, 렌털스 부문인데요. 야, 여기 성장세는 정말 무섭던데요. CF가 이 부분은 정말 힘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정확하십니다. 정말 가장 힘주어 설명한 부분이 이 임대 부문이에요. 3분기 임대 매출이 1억 7,400만 달러. 근데 성장률이 무려 41%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 엄청나네요. 네, 이게 심지어 2분기 성장률보다 더 빨라진 수치예요. 가속도가 붙은 거죠. 와, 이제 임대사업이 진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까지 올라왔어요. 1년 전만 해도 21%였거든요. 비중이 확 늘었네요. 네, 완전히 진로 후에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이 성장을 이끌었나요? 특히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멀티패밀리 관련 매출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62%나 증가했어요. 62%요? 네, 2분기 성장률이 56%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팔라진 거죠. 정말 대단한 성장세네요. 그 배경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CFO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진로 플랫폼에 등록된 다가구 주택 매물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진로 앱이나 사이트에 올라온 다가구 주택 수가 6만 9천 개래요. 작년보다 47% 늘었고 바로 전분기보다도 늘어난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매물이 6만 9천 개? 네, 이게 25세대 이상 건물 기준이고요. 더 작은 규모의 임대부동산까지 합치면 월 평균 활성 임대 매물이 250만 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다른 부동산 플랫폼, 예를 들어 레드핀이나 리얼터.com 같은 곳들과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리스팅 신디케이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아, 서로 매물을 공유하는 거요. 그렇죠. 진로에 올리면 다른 곳에도 노출되게 해서 임차인은 더 많은 매물을 볼 수 있고 집주인이나 자산 관리자는 더 많은 잠재 임차인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아하,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군요. 네, 이런 가치 제안이 잘 통하면서 임대사업에서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대 시장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네요. 매물도 늘리고 다른 플랫폼 연계도 강화하고. 근데 이렇게 막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비용 관리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CFO가 그 부분도 설명했겠죠? 네, 당연히 설명했죠. 성장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CFO 말로는 3분기 EBITDA 제외한 운영 비용이 5억 1,1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 예상보다 비용을 덜 썼군요. 네, 특히 총 고정 비용 증가율이 전년 대비 5%에 그쳤다고 해요. 아까 총 매출은 16%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고정비는 조금만 늘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하하, 그게 레버리지 효과군요. 확실히 비용 통제가 잘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기반 보상 비용도 작년보다 8%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됐겠죠. 매출 성장률보다 비용 증가율을 훨씬 낮게 유지했다는 건 확실히 재무적으로 탄탄해지고 있다는 신호네요. 그럼 실제 현금 창출 능력, 현금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CFO 설명 들어볼까요? 네, 현금 흐름 정말 중요하죠. CFO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분기부터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지표를 새로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잉여 현금 흐름요? 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 지출을 빼고 남은 진짜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건데요. 2025년 들어서 9개월 동안 이 잉여 현금 흐름이 2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나 늘어난 수치예요. 9개월간 2억 9,500만 달러. 와,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네.
핵심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지표를 강조한 것 같아요. 덕분에 3분기 말 기준으로 진로우가 가진 현금 및 투자 자산이 14억 달러로 늘었어요. 2분기 말에는 12억 달러였거든요. 현금 보유고도 두둑해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48달러에 총 24억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였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매입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어요. 현금도 많고 주주 환원에도 신경 쓴다. 성장성, 수익성, 재무 건전성까지 다 잡았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볼까요? CFO가 앞으로의 4분기 그리고 2025년 전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4분기 전망부터 보면요. 총 매출은 6억 4,500만 달러에서 6억 5,500만 달러 사이를 예상했습니다. 이게 작년 4분기랑 비교하면 16%에서 18%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에요. 3분기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보는 거죠. 4분기도 견조한 성장을 예상하는군요. 네. 부문별로 보면 주택 매매 쪽은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 주거용 매출은 3분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고요. 모기지 매출은 약 20%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참고로 3분기 모기지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를 덧붙였는데 9월 말에 갑자기 대출 계약이 많이 마무리돼서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5년 하반기 전체 모기지 매출 성장률은 한 30% 정도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관심이 가는 임대 부문 4분기 전망은요? 네, 임대 부문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4분기 임대 매출 성장률은 45% 이상으로 3분기 41%보다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와, 45% 이상이요? 더 빨라진다고요? 네, 임대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4분기 전체 이익 전망은 어떤가요? EBITI요? 4분기 EBITA는 1억 4,500만 달러에서 1억 5,5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중간값으로 보면 마진율은 한 23% 정도 되고요. 비용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3분기보다는 조금 줄어서 약 5억 달러 수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에도 임대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네요. 그럼 2025년 전체 연단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나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지? 네,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5년 전체적으로 매출은 10% 중반대 성장, EBITDA 마진도 계속 확대될 거고 연간 기준으로 GAAP 순이익 흑자를 달성할 거라는 전망을 재확인했어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연초 목표를 유지한다. 자신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용 전략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고정 비용은 인플레이션 수준 정도로만 완만하게 관리하겠지만 임대사업 확장이나 진로 홈론스 대출 담당자 충원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가변 비용 투자는 매출 성장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 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단기 실적도 챙기면서 미래 투자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에도 신경 쓴다는 건데 혹시 2026년이나 그 이후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2024년,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과 EBITDA 마진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도 거시적인 주택시장 환경은 계속 바닥을 다지는 상황, 그러니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체 경쟁력으로 성장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외부 환경 탓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주택시장이 오면 중기적으로 매출 50억 달러, EBITDA 마진 4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자신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50억 달러 매출에 마진 45%. 야심찬 목표네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뭐라고 하나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전략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 중개사들과 협력하는 향상된 시장 모델 확대, 현재 전체 거래의 34% 차지, 또 집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쇼케이스 기능 채택률 증가, 신규 매물의 3.2% 사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 부문의 다가구 주택 매물수 증가, 6만 9천 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아,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확장하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진로 프로라는 새로운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에 베타 테스트를 하고 하반기에 전국 출시할 계획인데 2026년 매출 기여는 아주 미미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 바로 큰 기대를 하진 않는군요. 네, 단기적인 재무 성과보다는 이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배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로 프로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 크기, 즉 SAM, 서비스업을 어드레서블 마켓을 넓히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서비스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진로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CFO 제러미 호프먼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역시나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달성했고 특히 임대사업의 눈부신 성장이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CFO는 또 비용 관리 능력과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재무 건전성을 강조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이익률도 개선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진로 프로 같은 신규 서비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신중함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밀고 있는 핵심 전략들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진로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CFO의 발언만 들어보면 진로는 현재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말 자신들의 길을 꾸준히 가면서 장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진로가 보여준 이런 자신감 넘치는 재무 성과와 성장 전략이 만약 앞으로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거나 주택시장 침체가 예상과도 더 길어진다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실행력이 계속해서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말이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보의 핵심을 명쾌하게 분석해드리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